떠나요 둘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하플. 근데 이미 아는 사람들은 같이 많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탑동의 거리라고 그래요. 서귀포에 가면 정말요? 주목을 받고 뜨는 지역은 더 많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가시기 전까지 또 밀당하시네. 거기야 우리 모종린 교수님 오늘 또 모시고 왔지. 교수님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무슨 AI야? 한 곡 쭉 뽑아주셔야지.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버리고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도 너무 좋죠. 저는 제주 공항에 딱 내리면 야자수 보일 때 한국인데 야자수가 보이다니. 교수님 제주 자주 가시나요? 제일 좋아하는 도시라고 부르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초지일관, 길, 거리, 골목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저번에 세목길처럼 오늘 제주도 또 어디 좀 말씀해 주십니까? 굉장히 많이 소개해 드릴 건데 끝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교수님 여행 다니다 보면 나 여기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고 싶어서 알아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제주도 열풍이 언제 시작됐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엄청난 인구가 그럼 유입이 된 거네요. 사람이 많이 이사 오면 집도 지어야 되고 2015년 정도 되면 경기가 아주 호황에서 제주공항 내려가면 큰 빌딩들 들어서고 제주 경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조사를 해보면 서울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제주가요. 예, 정말 핫했던 맞아요. 지역이었습니다. 진짜 핫했어요. 중국이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 관광 상품 판매 금지에 나서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 못한 충격이었고 그러면서 뭐 그냥 썰물 나가듯이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겁니다. 그 이후에 10년 만에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당황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주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제주도에서 앞으로 집을 살 청년들 입장에 보면 오히려 뭐 나쁜 건 아니죠. 싸졌으니까. 네네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개발돼야 되는데 삼청동이나 이대 앞에 화장품 거리듯이 중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상권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중국인 관광이 뭐가 문제였냐 했을 때 단체 관광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중국 비행기 타고 와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따라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숙박하니까 제주도에 남는 게 거의 없다. 그리고 단체 관광에 필요한 인재들이 그렇게 고급 인력이 아니잖아요. 중국인들이 또 많이 일을 하고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하이테크라든가 전문직은 없고 하니까 제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아하. 관광산업 인력도 대부분 수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산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죠. 맞아요. 교수님 저 아는 사람들도요. 제주에 막 빠져가지고 다 접고 내려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밥벌이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오고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주로 들어가는 인구보다 빠져나오는 인구가 더 많아진 게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제주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거죠. 맞아요.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네. 국내 관광 중심으로 당분간은 충분히 제주도 관광 산업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근데 지금 이 조정기를 지나고 나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지를 논의를 하려면 사실 현재의 문제가 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 오름, 유채꽃 비슷비슷한 자연환경들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살짝 아쉬운 게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이게 버스 관광 전통이 남아서 그래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 제주도 가면 단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맞아. 버스에 내려주면 일렬로 막 테이블 큰 데 앉아가지고 다 아주 옛날이네요. 그러니까 이 관광 시설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에서 세계적인 관광지 가더라도 항상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거기는 항상 도시예요. 일단은 체류하는 거죠. 그러고서 명승지를 가고 스키장도 그렇고 해수욕장도 그렇고 서핑을 하더라도 항상 마을이 있어요. 마을. 그러네요. 다양한 소비를 해야지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구심점이 뭔가 없다라는 얘기가 확 와닿네요, 교수님. 근데 어쨌든 제주 지금 지자체 쪽에서도 무슨 거리, 뭐 무슨 마을 이런 걸 조성하려고 노력은 한대요. 이중섭 거리로 선포합니다.
사실 근데 큰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단편적이고. 아,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 아니에요.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네. 그 플레이어들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문화, 골목 문화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스스로 자연 발생한 그렇죠. 것들. 아래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와야지 우리가 보고 싶은 제주 지역 문화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효린의 민박하면서 생긴 뭐 이런 것들도 자연 발생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효리님이 집을 팔았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아주 굉장히 싸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2012년에 얼마에 샀대요? 평당 10만 원도 안 냈다. 그것도 거의 1000평이나. 1000평이나? 지도를 보시면 토지 매입 자체를 누가 할까 이런 데였었어요. 그랬으니까 싸게 산 거구나. 완전히 외진되고 차 없으면 못 가는 그 정도라서 싸게 샀는데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 모이고 뭐 궁금해하고 집대 없이 문도 두들기고 해서 거기도 이제 더 이상 못 사게 된 거죠. 근데 촬영을 한 장소니까 방송사에 무려 14억 3천만 원. 거의 뭐 15배 이상 더 지불하고 매입했답니다. 그 주변에 그러면 시세도 다 같이 올라갔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행자를 위한 시설 들어갔을 거고 공연장, 미술관,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도 들어가고 파급이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하긴 그 당시에 교수님 이 어마어마한 효과 때문에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대요. 세상에.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보면 제주하면 제주시나 뭐 성산 이런 동네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애월이 우리 레이더에 뜬 거는 이효리 덕분이 아닌가. 그게 전 첫 가게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관심을 받고 더 많은 여행자들이 찾고 이러면서 동네가 새롭게 브랜딩 된다고 할까? 이런 사례가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예. BTS님 저기 제주도에 집 한 채 사시면 안 됩니까? 우리 제주 가죠. 애월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위쪽은 용두암이나 동문시장 말고는 볼 거 뭐 있어 이랬는데 최근에 지인이 이제 여행 갔다 온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위쪽이 제가 알던 제주가 아닌 거예요. 제주 읍성의 북쪽에 있던 해안가를 매립한 지역인데 탑동이라고 해요. 그 부근에 제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 골목상권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올댓 제주, 막 미친 부엌 막 이런 데죠. 그렇죠. 그동안 제주에서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개성 있는 음식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에서 말하는 골목상권 동네가 된 거죠. 근데 교수님 옛날에는 막 허허벌판이라서 거기서 어린애들이 막 스케이트보드 타고 막 이랬던 동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탑동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어요? 미술관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지도를 보시죠. 아라리오 뮤지엄이 네. 다 코너에 들어갔다. 그 지역에다가 영화관, 바이크샵, 여관 건물 양 코너에 건물을 4개 만든 거죠. 상업시설까지 넣어서 복합문화 공간을 미술관이 동네를 그냥 확 바꿔버린 거죠. 직사각형의 빨간 건물이 4개나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서 아주 역할을 제대로 해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성수동에 대림창고가 들어와서 거기가 아예 다 바뀌었잖아요. 회원동의 피크닉 이런 공간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 미술관에 들어가면 동네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죠. 스페인의 빌바오라든가 영국, 런던의 뭐 테이트 모던 이런 문화 시설을 이용한 도시재생 사업이 많은데 여기는 특별하게 정부 미술관이 아니고 민간 미술관이 아라리오 뮤지엄이 민간이 입체적으로 지역을 형성을 했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네요. 여행자들이 기대하는 골목상권을 단기간에 만들어버린 거죠. 커피 전문점, 네. 베이커리, 서점 제일 중요한 게 수제 맥주입니다. 수제 맥주를 여기다가 넣은 거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결론은 전공을 미술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음악을 할 때가 아니야. 민간주도 재생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보통 서귀포하면 중문 많이 가는데 사실 요새 주목을 받고 뜨는 지역은 안덕의 사계리라는 지역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안덕의 사계리. 사계리. 저는 못 들어봤어요. 삼방산이 있는 동네가 사계리입니다. 삼방산 근처는 제가 듣기로는 되게 관광객도 별로 없고 좀 조용한 동네 아니에요? 여천 마을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인구들이 좀 더 고령화되고 자꾸 그렇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권이 발달하거나 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 거 같으세요? 저기 보면? 농업이라고 써 있는데
안에 무슨 막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고 요새 그러면 은행과 카페가 합쳐진 뭐 이런 건가? 여기 보면 영업시간 8시까지니까 농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 안에 들어가시면 은행 창구는 카운터가 있고요. 또 지점장실은 아늑한 룸 공간이 돼서 그리고 뭐 보통 카페 가면 진동 벨이 있는데 여기도 농협 번호판으로 행동 은행에 번호표 뽑는 것처럼 요즘 친구들은 저런 데가 엄청 힙하다고 얘기하면 좋아하고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 목욕탕 구조를 그대로 살린 거를 또 카페 만들기도 하고 공사장 카페가 생기기도 하고 제주에도 저런 힙한 곳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가 사실 카페라고만 그냥 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로컬 브랜드 편집샵이라고 불러요. 좋다. 로컬 브랜드들을 그러면 저기서 다양하게 다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1층이 보면 제주에서 인기 있는 그 브랜드들인 거죠. 그게 이제 뭐 농산물이 될 수가 있고 식가공이 될 수가 있고 아니 디자인 상품 모아놨어요. 전통적인 제주 특산물도 재해석한다. 저게 되게 좋다. 교수님, 저는 제주도를 갔다가 올 때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맨날 살 게 감귤 초콜릿 맛도 없어. 맛없죠. 맛도 없어. 맛없죠. 목도 없는 거. 옥동, 뭐 갈치, 뭐 포장도 겁나 거기 이게- 팍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1층만 가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2층을 가셔야 돼요. 2층. 2층에 뭐가 있어요? 2층 가면 제주도 모든 사람이 있는 잡지가 있어요. 그 제주 매거진 인이라고 그래요. I'm in Ireland에서 거기에 편집실이 2층에 있어요. 책방에 가도 있고 호텔방에도 제주도 어디 가든지 있어요. 사계생활은 제주 매거진 인을 발행하는 제주 상회라는 기업이 운영하는 로컬 편집샵이에요. 이게 또 그 편집실에 보면 그 제주 창작자들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고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회사입니다. 잡지를 발행하는 출판사와 네. 로컬 브랜드 사계대에서 재배하는 밭농사 작물로 만든 다양한 식음료 사계생활 안에서 제주 문화를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겁니다. 로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소이네요. 플러스 카페인 거죠. 네네. 이게 로컬 비즈니스의 미래고 저는 그 제주의 작은 동네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동네를 브랜딩해서 매력적인 어떤 로컬 공간을 만들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제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의견이 있으신지. 바깥에서 보면 천국이죠. 여행자가 보기에는 실제 과연 내부 청년들은 행복한가 했을 때 딱 하와이 생각을 하는 거죠. 방문객들한테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지만 미국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고 청년들한테 기회가 없는 동네. 왜냐하면 뚜렷한 산업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관광지면서도 세계적인 산업을 가진 동네가 어딜까 했을 때 저는 캘리포니아 생각해요. 캘리포니아. 세계를 주도하는 뭐 실리콘밸리도 거기 있고 그렇죠. 샌디에고 바이오 밸리도 거기 있고 할리우드 영화 산업, 컨텐츠 산업도 거기 있고 그러고 보면 관광객에게만 천국인 하와이보다는 관광지이면서 세계적인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도 보면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하이텍 기업들도 제도 이전했잖아요. 카카오. 다음에 넥슨이나 불제 게임 회사인데 본사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또 굉장히 큰 유명한 반도체 회사 본사가 제주에 있어요. 제주도에 가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이미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캘리포니아를 벤치마크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교수님이 보시는 방향은 IT라든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신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주도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관광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주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주도 청년들이나 외지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제주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특색이 뭘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난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준비도 해보시면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제주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는데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교수님 한 곡 쭉 뽑아주셔야지. 싫습니다. 싫으시대. 제가 기타 칠게요. 한 곡 해보세요. 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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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버리고